한준희의 축구. 는데 이 포체티노 감독이 온 거 자체가 토트넘을 그 마틴 열 감독 시절과도 좀 차원이 다른 팀으로 도약시킨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체티노 감독을 소준일 아나운서와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라리가 중계를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좀 많이 했죠. 네, 예. 그 포체티노 감독이 원래 에스파뇰 감독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근데 에스파뇰 감독 시절에도 바르셀로나를 잡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인상적인 그게- 행보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포체티노 감독의 그 특히 바르셀로나 잡고 또 레알 마드리드나 강팀들을 상대로도 이제 좋은 내용의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경기들이 라리가에서는 상당히 전술적으로 이거는 연구 가치가 있는 경기다.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의 그런 에스파뇰 시절의 경기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될 정도로 전술적 귀재구나. 그런 얘기가 있다가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이런 감독들을 다 쓸어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스파뇰에서 잘했던 포체티노 감독이 사우스햄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우스햄튼에서도 한 1년 반 정도지만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우스햄튼보다 좀 더 높은 클럽인 이제 토트넘 하스퍼의 지휘봉을 잡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최근에 토트넘의 이제 전설이 시작이 됐다. 그렇죠. 최근 토트넘이 4시즌 동안 4위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3등, 2등, 3등, 4등 네. 이렇게 하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정말 숙적 아스날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을 뒤로 떨구지 않았습니까? 올 시즌은 훨씬 더 앞에 있었어요. 네, 훨씬은 뭐- 아니지만 앞에 있었죠. 그 여유가 좀 있었죠, 예.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오히려 아스날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빅4, 4강권에 대한 도전자 같은 인상이 돼버렸고 토트넘은 뭐 요즘은 이제 안정적인 4강권 잘하면은 준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도 꾸준히 나가면서 결국에는 또 커다란 업적을 만들어내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도달을 했었던 건데 저는 사실은 토트넘은 준우승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건 이 모든 것을 포체티노 감독의 공헌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 그래서 포체티노 시대야말로 토트넘 현대 축구 역사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황금기라고 불러야 될 것이고 요즘 토트넘의 성적은 예전에 이영표 선수 있을 때 그 빅4를 밑에서 쳐다보기만 했던 그 시절과는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조금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그때 예. 빅4 팀들 일부가 지금 밑으로 떨궈졌잖아요. 네. 그래서 토트넘은 오히려 지금은 그 팀들보다 더 좋은 팀이 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좋은 팀의 중심에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있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어찌 보면 탈리스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흔히 토트넘에서 선수들 중에서도 빅4가 있잖아요. 그 빅4 선수들을 일컬어서 데스크라고 부르는데 그 네, 데스크 네.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일단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빅4 데스크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델리알리 선수, 예. 에릭센 선수죠. 선수, 예. S 손, 예.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 예. 이렇게 해서 데스크라는 철자가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요 올 시즌에만도 20골을 넣었잖아요. 네. 모든 대회 그 20골 안에는 특히 유럽에서 가장 비싼 구단 중에 하나인 맨체스터 시티를 격침시켰던 활약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네. 없었으면 챔피언스리그 더 높이 못 올라갔겠죠. 네, 3시즌 연속으로 20골 언저리의 골수 아닙니까? 그런데 토트넘의 어떤 이런 지금 빅4 안에 이미 들어온 어떤 이런 EPL에서의 위상, 여기서의 손흥민 선수의 지금 공격 포인트, 결정적인 경기들에서의 치명적인 활약,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단발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 이제 손흥민 선수를 놓고 월드 클래스 선수냐 아니냐 뭐 국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 월드 클래스 기준을 아주 정말 좁게 예를 들어 뭐 전 세계에서 공격수 한 5명만 하세요. 이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거기 못 들 순 있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 일단 뭐 메시, 호날두는 호날두, 무조건 네이마르, 들어가니까. 뭐 네. 아자르 이런 선수들이 일단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뭐 음바페니 뭐 이제 뭐 그리즈만도 있고. 예.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럴 순 있으나 제 생각에는 이 월드 클래스는 특히 공격수들은 조금 숫자를 저는 좀 많이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공격수는 또 위력적인 공격수가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월드 클래스도 이제 뭐 기준 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이 개념을 약간 좀 넓히거나 좀 느슨하게 할 경우에는 저는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월드 클래스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맨시티나 특정 강팀들을 상대로 보여왔던 아주 퀄리티 높고 결정적이었던 골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요즘은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볼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또 동료들에 대한 어시스트라든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다방면의 분야들도 많이 지금은 고수준으로 향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이런 전체적인 활약도를 볼 때는 저는 월드 클래스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고수준의 활약을 꾸준히 해왔다면 그런 선수들에게는 모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이 단어를 정의할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는 네. 충분히 월드 클래스 반열에 이제는 올라선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토트넘에서 여러 해 동안 보여준 것들이 있었고 특히나 올 시즌의 활약이 정말로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레알 마드리드가 이 선수를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것이 아직까지는 설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격이 충분히 있죠.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최근의 활약이라면 어떠한 빅클럽에서도 요긴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미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메시보다 나아요?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보다 나아요? 저는 그런 질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손흥민 선수가 과연 빅리그에 정말 토트넘보다도 더 번뜩이는 빅클럽에 갔을 때 네. 과연 이 선수의 값어치가 어떨 것이냐.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생각은 손흥민 선수는 이제 어떠한 빅클럽에서도 충분히 중요하고 요긴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많이 보여줬다. 네, 지금 현재 손흥민이라면 예. 네, 손흥민 선수보다 어떤 가시적으로 지금 더 나은 실적, 더 중요한 경기에서의 치명적인 활약 이런 거를 꾸준히 이어가는 선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유럽 축구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어떤 팀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꾸준함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네. 레알이 됐건 바이에른 뮌헨이 됐건 손흥민 선수가 요긴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이제는 항상 마련이 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만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팀에서 좀 오랫동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시즌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리고 토트넘의 그런 예상 활약 좀 어떻게 보시나요? 토트넘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하는 데가 있는 클럽이잖아요. 예. 1년 동안 영입 선수 제로? 아, 그거 이 기록이었어요. 엽기적인 사실. 기록 아닙니까? 예. 프리미어 네. 리그가 출범한 이후로 그 두 번의 이적 기회 동안 단 한 명도 영입을 하지 않은 건 이번이 토트넘이 처음이고 네. 그래서 토트넘이 꽤 어렵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세간의 예상이 있었는데 보란 듯이 그걸 깨트리면서 올 시즌 대단한 성취를 또 이뤘죠. 네. 영입 선수 제로인데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다가 4위 안에 또 안정적으로 골인을 했어요. 엄청난 성취죠. 네. 근데 어쨌든 영입 선수 제로라는 거는 정말 엽기적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이제는. 그런데 임대조차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 엽기적인데 그래서 사람을 좀 놀라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토트넘이 또 어떤 행보로서 사람을 놀라게 할지 저는 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정말 토트넘 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요한 선수들이 여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토트넘은 영입을 한 명도 안 할 정도로 놀라움도 주기 때문에 올 여름 방출에 있어서도 놀라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영입에 있어서도 놀라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예측 불허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런 올 여름에 토트넘의 행보를 예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좀 지금 단계에서 토트넘의 다음 시즌을 예상하기에는 지켜봐야죠. 쉽지는 그렇죠. 않다. 예. 그거는 뭐 축구 백과사전 아니라 축구 알파고라도 그거는 쉽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올 여름 이적 시장이 좀 마무리될 즈음에 가서 토트넘의 다음 시즌의 행보는 한 번 더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한번 저는 이적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죠. 예,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연령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마지막 큰 도전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가 저는 적기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솔직한 심정으로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유럽 축구 커리어에서 한번 큰 도전을 커리어 후반부에 한번 하고 싶다. 네. 라고 한다면 지금이 저는 그 시기가 아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정말 좋은 오퍼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토트넘의 선수 구성이 그래서 다음 시즌에 어떤 선수들이 남고 어떤 선수들이 또 들어오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시즌 활약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의 다음 시즌 모습이 어떨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데요.
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의 축구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전체적인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토트넘이 아닌 다른 팀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